저희 진도 일단 급하니까 평면좌표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통산자는 뭐 천천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네들 그 진도부터 먼저 좀 끝내놓고 좀 안정적으로 문제 푸는 게 나으니까요. 수학의 힘 좀 먼저 이제 가볼게요. 어디부터 봐야 되니? 도형의 방정식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그 전에 있던 내용이 거의 안 쓰일 거예요.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오고 모든 게 다 새로울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평면좌표 쪽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도입을 이렇게 좀 할게. 순서대로 도입을 하는데 이제 크게는 이 정도 나누시면 돼요.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크게는 너네들이 배우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그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 그 리뷰를 좀 잠깐 하자면 첫 번째 그냥 그 두 점 사이 거리 그 평면좌표의 조금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평면좌표의 기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평면좌표 중에 너네들이 그 이제 중등 교과과정 안에서 제일 처음 배운 함수가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죠. 1차 함수가 직선이었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 먼저 일단 배우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야. 그 도형의 방정식은 첫 번째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 평면의 좀 기본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면 좌표 일단 기본 나오고 평면 좌표 평면에서 벌어지는 좌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조금 사이드 느낌으로 그 도형의 이동이라고 있어. 도형의 이동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너희들이 이미 배웠던 거야. 평행 이동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평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어요. 뭐 x축 대칭, 또 y축 대칭, 또는 원점 대칭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가볍진 않아요. 내용도 좀 헤비하고요. 첫 번째 이거 평면좌표부터 갈게요. 평면좌표에서 일단 너희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주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1번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 A 거리. 그 모든 평면좌표의 이야기, 도형의 방정식 쪽 이야기는 얘가 먼저 시작이에요. 모든 이론이 다 얘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항상 확인을 이렇게 한다. 평면좌표는 당연히 수직선이 두 개가 모여 있는 게 평면좌표잖아요. 그래서 수직선 두 개하게 평면좌표라고 하는 건 수직선이 두 개인 거니까 우리가 모든 이론을 살펴볼 때 처음에 이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도 수직선에서 먼저 확인하죠. 그거를 평면좌표로 확장 이런 느낌이겠지? 자, 첫 번째, 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x1 여기가 x2일 때 이 거리를 나타낼 때 빼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x1에서 그냥 x2를 뺀 다음에 보통 절대값 처리를 해요. 됐습니까? 끝. 이게 수직선 상황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됐니?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해요. 좌표 평면으로 확장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직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수직선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너네 막 이게 공식으로 막 써져 있는데 공식처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무슨 정리라고 생각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이 있을 때 이 사이 거리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이 점을 제가 나타낼 때 여기를 이제 x1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y1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이쪽은 이제 x2,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왔을 때는 y2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너네들 일단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직각 삼각형을 하나 찾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찾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길이를 갖다가 표현하고 싶으면 이 점을요 여기 A, 여기 B 라고 놓고 이 길이를 먼저 찾아요. 근데 이 길이를 갖다 찾는 것은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x1-x2 절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쪽은 이거 찍고 있나? 며칠 전에 이거 타임랩스로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지금 영상 하나 날려가지고 지금 기분이 매우 나쁘거든요. 잘 봐줘. 잘 찍히고 있는지.
시간초 가고 있어? 네. 가고 있어? 안 가면 끝장이야. 끝장나는 거야 그냥. Y1 32초짜리 타임랩스 영상 3시간 찍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실수성질 한번 써요. 실수성질 한번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것은 이제 a 제곱이야. 이걸 한번 쓸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건 무조건 피타 정리야. 그래서 내가 이 직선을 갖다 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이 색칠한 부분을 외우는 거야. 알겠지? 보통 a, b를 구하지 않고요. 제곱한 걸 그냥 써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자, 절대값 x1 빼기 x2를 제곱한 거에서 y1 빼기 y2에서 제곱을 한 걸 갖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수 성질에 따라서 그냥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 공식이야. 이걸 외우는 거야. 자, 무슨 정리예요? 그냥 피타를 외우는 거. 됐지? 끝. 그리고 그 제곱의 값을 구한 거에서 루트를 딱 씌우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너네들 왜 내가 제곱을 외우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너네들 이제 이 식을 풀 때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이 길이를 문제에서 주는 거지. 차라리 문제에서 주고 여기를 구하라고 하거나 딴 걸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런 등식, 제곱의 값에 대한 등식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개념은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사실은 딱히 없어. 일단 딱히 없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라는 말이 있어. 거기 여러분들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원점과의 거리를 갖다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 거리요. 원점과의 거리는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면 이 빨간색 거리, 즉 원점이 5라고 했을 때 그냥 5a의 제곱은 x1의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뒤쪽에서 원의 방정식의 근간이 되는 식입니다. 이거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그냥 x제곱,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을 더하면 된다. 그냥 이 정도. 끝입니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고요. 이제 쓸 수 있는 용도는 진짜 무궁무진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쪽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없는데 사용하는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보시면요, 두 점 사이 거리 자 41일 때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패턴을 잘 봐. 알겠지? 예제 1번. 계산 패턴 잘 보세요. 그 A가 있고요. 마이너스 3,A고 그 다음 B가 있어요. B는 A,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자 선분 AB. 선분 AB가 루트 4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41이 나와요.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웁니다. 보세요. 자, 잘 따라와. 자,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을 제곱하면 돼. 됐지? 연산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뺀 거를 제곱하면 돼. 지금 여기야. 이 부분이야.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빼기 a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3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어차피 제곱하면. 그죠? 맞아요? 연산 패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빼는 순서를 네가 위에서 아래 뺐으면 똑같이 위에서 아래 뺀 걸 갖다 써요.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걸 쓰시면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이거의 제곱 40 이렇게 작성하고 방정식 푸는 거예요. 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a 제곱 여기서 6a 여기서 4a 나오니까 10a 그 다음에 여기서 9 플러스 9에 43인데 우변이 41이라서 넘기면 38, 28 나오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5a 그리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4는 0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7이 14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조건 보니까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두 개 다 정답이 되는 거죠. 계산 패턴 보셨으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예제 2번하고 3번, 4번 요걸로 좀 확인하시는 거죠, 지금. 자, 첫 번째입니다. 예제 2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예제 2번의 제목에다가 그렇게 써놔. 그 정리를 그냥 해줄게. 봐봐. 이 예제 2번에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합니다.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 자, 있는 점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그지? 그런데 얘네들은 그 이제 아이디어 모티브가 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 잠깐만 도형만 좀 이해 좀 해보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죠. 맞아요?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 특징 말고 이 수직 이등분선 있죠. 요거 각의 이등분선이면서 동시에 수직 이등분선도 되는 이 녀석. 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위에 임의의 점에서 아무 점 딱 찍어. 그러면 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A와 B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은 거리인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근간이 되는 거야. 이게 근간이 돼서 이걸 반대로 역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와 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어디 위에 있어? 선분 AB의 무슨 선 위에 있어?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어. 이게 일단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너가 뭘 구하면 되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갖다 구하시면 돼요. 수직 이등분선.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수직 이등분선 위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크게 두 가지. 전체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일단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세우고. 지금 2번은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만 딱 보여줄게 일단.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C라고 놔. C. 뭐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없어요. C라고 놓고 그것을 뭐 A, B라고 놓자. 이렇게 이제 놓은 다음에 뭘 갖다 계산하는 겁니까? 결국 AC의 제곱이 AB의 제곱과 같다. 이 등식을 세워서 가는 게 풀이 과정이에요. 일단. 됐어? 거리가 같다. 근데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문제가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내가 임의의 점이야.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을 거야. 어쨌든. 근데 아무 점이나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A, B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 점이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뭘 갖다 물어보냐면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있다. 뭐 이런 힌트를 주고 또는 Y축 위에 있다. 이런 힌트를 줘요. 그럼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점을 A, B로 주면 안 되지 마. 그지?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A, 0이라고 주시면 된다. 이 정도. 요 정도의 약간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점을 둘 때. 그치? 그래서 문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잖아.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놔야 돼? 1번. 그 P의 좌표를 어떻게 놓으셔야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0 땡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P로 놓던지 뭐 A로 놓든지 미지수 박으시면 되겠죠? A로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점을 갖다 놓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문제 상황 맞춰서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갖다 계산합니까? 그냥 점좌표부터 파악해야겠다. A가 뭐야? A가
마3, 1. 그 다음에 b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상하니? 아씨 잘못 봤어. 밑에 걸로 봤어. 위에 걸로 봤어. 1, 마이너스 1이고 3, 1이죠? 볼게요. 그러니까 너는 식을 세울 때 뭘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얘 AP 거리랑 BP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자 AP의 제곱이 BP의 제곱이랑 같다. 이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빼기를 잘해야 돼. AP 먼저 갈게. A랑 P 보세요. 여기 위에서 아래 거 뺄게. A 빼기 1 A 빼기 1 그것의 제곱 0 빼기 자 봐봐 0 빼기 빼기인데 이건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제곱을 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0 빼기 1 그냥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빼기 3 BP예요. A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A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어차피 1 어차피 1이야. 제곱하면 됐죠? 이렇게 식 세웠죠? 이걸 풀면 돼요. 이걸 풀어서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정답이야 이게. 그럼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에서 2차는 날라갈 거야. A제곱은 날라갈 거니까 1차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게 좌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0 얘 넘기면 4A 2 넘기면 8 따라서 A 값은 2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2번은 안 풀 건데 2번은 P를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그것만 체크할게요. 2번은 P의 좌표를 어떻게 놓으면 돼?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니까 여기를 A라고 박으면 Y 좌표는 A 플러스 1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돼 그냥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이거 정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이것만 오늘 여기서 이제 공부한다고 했었죠. 이걸 사용해서 푼 건데 지금 두 번째 걸로도 풀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가면.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거가 식이 훨씬 그러니까 계산량이 훨씬 더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세울 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수직 이등분선도 어쨌든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선 방정식 쪽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크게는 조건 두 가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진짜 도형의 방정식에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직선을 세울 때에는 딱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이용한다. 첫 번째는 1번 중점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중점 조건 플러스 수직 조건입니다. 그래서 딱 1번, 2번 딱 두 가지 가지고 이 방정식 자체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쪽에 대한 풀이를 조금 써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런 얘기 아닐까요? 여기가 A고 A가 지금 요 문제 볼게요. 문제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가 있어. B는 3, 1이야. 그러면 얘랑 얘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은 보세요.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이 선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선을 직선의 식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방법은. 근데 일단 무조건 지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 중점을 무조건 지나니까 이 중점을 찾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갑니다. 중점은 평균이 아니라 필기. 오늘 중점 찾으실 때는 중점은 좌표의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구한다. 그래서 중점 M은 X 좌표의 평균 2예요. Y 좌표의 평균이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중점이 2, 0인데 이 수직 이등분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2, 0을 갖다 지나야 돼. 정답이 2야. 그래서 맞죠? 1번이 뭐였어? X축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 Y 좌표가 0이라서 2,0 이게 X 절편인 건데 정답이 2인 거야. 됐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고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수직 조건까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수직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수직 조건은 직선하고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야. 직선하고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나중에 배워요. 그냥 체크만 하고 갈게요. 기울기의 곱,
기울기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처리하게 돼 있어.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자, 이 AB,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게 3 빼기 1, 이게 지가 x 증가량이라서 2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1 빼기 1, 2.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 1짜리랑 얘가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기울기는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기울기가 자, 요 조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중점 2,0을 지나는 직선은 방정식 이제 세우는 원칙에 따라서 y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2,0이라서 그거 활용해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0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 가서 배우는 내용이야. 그렇지?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다. 이게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이 점들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와 b까지 거리가 다 똑같아요. 무조건. 그런데 1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슨 절편이지? y가 0일 때니까 x 절편이라서 정답이 2인 거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아무튼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이걸로 그냥 가는 게 맞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걸 버리게 돼요. 알겠죠? 이 풀이를 버리게 됩니다. 왜요? 이게 훨씬 간편해서요. 계산량도 적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 정도 일단 이제 설명 확인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제가 2번 가지고 3번 볼게. 3번. 자, 세변의 길이와 삼각형 모양은 너희들 일단 기본 개념은 하나만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세변 길이와 삼각형 사이의 관계.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죠? 이거 좀 복습 좀 합시다. 이게 3-2 내용이라서요. 복습 좀 할게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일단 첫 번째, 특수하고 일반적인 상황 두 개 나눠볼게요. 특수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삼각형의 변 길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야. 그럼 몇 가지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이등변. 이등변에서 조금 특수하게 더 들어가면 정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그래서 1번은 세 가지예요. 1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뭐부터 하지? c제곱보다 크다. 이거부터 할게. a, b, c는 세변의 길이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가장 긴 변이 c여야 돼요. 그렇지? 가장 긴 변이 c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c제곱보다 크다. 이거 먼저 설정 좀 해볼게요. 너희들 이거 따지기 전에 일단 세 가지 먼저 적고 그냥 갈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가 c제곱이 되는 게 이게 특수한 경우지. 직각이 되는 경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직각. 이건 직각이 확정이라니까. 두 번째 3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c제곱보다 작을 때는 이제 어떤 삼각형이 되냐. 근데 보통은 너희들 이거 막 달달달 그냥 외우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당연히 헷갈리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게요. 이것의 확인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확인하면 항상 안 헷갈려. 일단 그 왼쪽의 값을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변하지 않는 값으로 설정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고정값으로 일단 설정한 다음에 c의 변화를 보는 거야. 알겠지? 잘 따라와. 직각부터 세팅해볼게. 봐봐. 직각 삼각형은 쉽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고 나머지 두 변이 a랑 b라고 하면요. 이렇게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형성하는 거 맞죠? 맞지? 근데 이 상태에서 왼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딱 일정 상수로 고정을 하겠다는 거는 어디랑 어디가 변 길이가 안 바뀐다라는 거야? a랑 b는 변 길이를 안 바꿔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변 길이가 고정된 상태야. 얘랑 얘는 변 길이가 고정된 상태야. 그 상태에서 뭐를 조정해야 돼? 지금 이 직각인 상황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 제곱의 합은 c제곱이랑 같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길이 변화를 하지 않고 삼각형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변을 얘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그지? 그럼 첫 번째 a랑 b는 길이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c의 변화를 보자는 거야. 그럼 얘를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시켜봐.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돼? 이 꼭지점의 변화가 어디로 간 거야? 1로 바뀐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삼각형 모양이 처음에 직각이었다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길이를 조정한 게 아니니까 변화가 없지. 근데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C 있죠? C는 길이가 어떻게 됐니? 확인. 더 작아졌지? C제곱의 값이 더 작아지겠죠? C제곱의 값이 얘보다 더 작아지겠죠? 얘가 됩니다. 됐죠? 이 조건 만족하면 얘가 삼각형. 됐어? 두 번째, 반대편으로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지 얘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 변화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모양이. 그지? 약간 둔갑처럼 바뀌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변화가 없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요 대각선 길이가 여기였다가 살짝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죠? c제곱이 더 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얘가 긴가. 외우세요. 삼각형 세변 길이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인 거야 그냥? 아 이건 얘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보통 이 특수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들에서 보통 예각분각이 나와요. 알겠어? 특수한 게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것들에서 예각분각을 물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거기 예제 3번에는 그냥 요 개념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3-2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삼각형 길이 조건 이제 쓰는 거예요. 예제 3번 볼게. 그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따졌을 때 세변 길이를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일단 예제 2번 세 점이 있으면 세 점의 그 점의 위치를 갖다 먼저 파악하시고 길이 조건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 A는 2,8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C는 5, 마이너스 2. 자, 이 3분 AB부터 찾아볼게요. 3분 AB 길이의 제곱은 빼서 제곱이야. 빼서 제곱 9. 빼서 제곱 36. 45예요. 자, 두 번째. 자, BC의 제곱으로 갈게요. B랑 15는 뭐예요? 빼서 제곱이에요. 36. 빼서 제곱이에요. 플러스 9. 끝났지? 일단 뭐가 확정이야? 2등변 일단 확정. 됐어요? AB랑 BC가 길이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루트 양변 씌우면 되니까. 일단 2등변 확정이고 이게 정삼까지 되는지 확정이 되려면 CA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지? 자, CA의 제곱은 빼서 제곱입니다. 9. 빼서 제곱이에요. 9의 제곱이니까 81 이렇게 되는 거죠. 9. 아, 얘는 다르네. 정답은 2등변. 이렇게 되는 거죠. 2등변 적을 때 너네 이번에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2등변 삼각형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느 변하고 어느 변 길이가 같은 2등변이야. 이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죠? 특수하게 더 되는 게 있네. 확인 좀 해볼게. 두 개 더 하니까 얘가 되는 거지 지금. 직각의 등변 정답이네. 이게 일단은 A, B랑 BC랑 같아지는 2등변 삼각형이 맞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합니다. 지금 여기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두 개 제곱의 합이 이제 별과 가장 긴 변의 길이 제곱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 여기서 지금 직각 조건이 추가된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요. 그래서 결론은 자 A, B랑 BC가 같은 직각 2등변이다. 결론이 이거네요.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다. 굉장히 특수하게까지 물어보네. 이런 경우는 약간 드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사용하는 거 보통 이제 직각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직각을 써주면 돼. 직각. 그럼 어디가 직각이야? 이걸 판단하는 건데 보세요. 이게 가장 긴 변이 얘예요. CA가 가장 긴 변이라서 봐봐. ABC가 있을 때 ABC가 있을 때 CA가 가장 긴 변이에요. 빗변의 역할을 하는 게 얘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직각은 어느 쪽이 직각이야? B가 직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각 B가 90도인 직각 2등변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애매하면은 다 써. 알겠지? 애매하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주관식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로 써야 될지 애매해. 그럼 다 쓰세요. 넘어갈게요.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것도 유형 정해줄 테니까 필기 딱 잘해놔. 알겠지? 자,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이거는 유형이 자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1번 그 거리의 최소는 종류가 두 가지야. 거리 최소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책에서 지금 다루지 않고 있는 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2번 정리 내용 할게요. 알겠죠? 1번은 이렇게 해볼게. AP 플러스 BP의 최소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나와 있는 거야. 여기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 구별하셔야 돼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완전 그냥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사용하는 게. 이것의 최소. 두 가지 나눠볼게요. 그래서 구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리 합의 최소인 건지 아니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인 건지 일단 문제 보자마자 구별 딱 하신 다음에 풀이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이렇게. 결론부터 적어드리면은 밑에 제곱의 합의 최소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게 돼 있어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문제 푼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식 세워가지고 이게 식이 딱 세워지면은 이게 2차 식이 돼서 그것의 최대값, 그것의 최소값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위에 게 1번이 조금 어려운 거야. 근데 본 적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1번이 조금 어려운데 1번은 약간 대칭성 활용입니다. 대칭성으로 간다. 두 가지 이제 구별하셔야 될 건데 1번은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음 보는 거 아닐 겁니다. 일단 1번 AP, BP의 최소는 약간 이런 타입으로 나와. 보세요. 1사보면 위에 점 P가 놓여져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B라고 할게. B. 두 점이 놓여 있다 이렇게 시작할게요. 첫 번째 A가 놓여 있고 두 번째 B가 놓여 있어. 그리고 조건은 P는 굉장히 특이하게 좀 줍니다. P는 X축 위의 점이다 이렇게 줘요. 이런 느낌. 그래서 AP 플러스 BP 길이의 최소는 이 A에서 X축 위에 있는 어느 점을 들렸다가 B로 가는 점이에요.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점의 길이의 최소는 얼마야? 이걸 구하는 건데. 맞지? 이게 결론이 뭐냐면 대칭성으로 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이해하는 거야.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두 개 점 중에 어느 한 점을 잡아서 이거를 그 P가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P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점 P가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애거든요. 맞아요? 근데 걔에 대해서 얘를 대칭을 시켜요. 처음에 점을 선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잡히는 이 지점이 B'인데 주장은 이거야.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AB'이야. 주장은 이거예요. AB' 얘가 최소값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P의 위치가 결국 어디였을 때야? 여기에 P가 놓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그으면 여기가 지금 수직 형태가 되면서 이쪽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아져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처음에 위치 봐봐. 처음에 P 위치를 내가 여기 잡았었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길이를 갖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짧아? 아니면 이 주황색으로 올라가는 게 더 짧아라고 물어보는 것은 같은 말이 뭘까요? A, P, B'. 이 경로가 짧아? 아니면 A, P, B' 이게 짧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지? 맞아? 맞니? 다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이 길이는 자 이렇게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지?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지? 맞아? 이렇게 들렸다 가는 길이는 그냥 이 길이랑 같죠? 두 번째, 처음에 P가 여기 있을 때를 생각을 해봐. 이렇게 들렸다가 가는 거는 이렇게 들렸다 가는 거랑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비교하는 거야? 이게 짧아요? 이게 짧아요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경로는 뭐예요? 선분이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선분이 정답인 거야. 일단 됐지? 이게 자 이해하셨을까요? 선분 길이가 정답이니까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그냥 대칭시켜서 선분 찍 이으면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거를 구하는 건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거예요. 됐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알겠지? 피타로 이 길이 구한다. 됐죠? 이게 첫 번째 1번 타입이고, 야 1번 타입인데 1번 타입도 두 가지 있어. 그냥 애초에 나온 거 그냥 다 정리할게. 1번. 두 번째는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좌표 평면이 있는데 한 번에 이해하자. 어떤 점 P가 있어. 어떤 점 P가 있는데 자 여기를 P라고 할게. 그래서 문제는 이거야. 점 P에서 자 Y축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A,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B라고 할 때 삼각형 A, P, B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들 중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 최소값은 어떻게 되니? 이걸 구할 때 똑같이 가는 겁니다. 대칭시켜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대칭시켜요. 밑으로 이렇게요. P 프라임. 그 다음에 얘를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칭시켜서 이쪽을 P 프라임, 2 프라임으로 갈게요. 그러면 둘레 길이 최소값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 얘랑 얘 이렇게 있는 이 선분 길이랑 같아요. 그럼 실제로 A랑 B의 위치는 어디여야 돼? 여기랑 여기가 A, 자, 여기가 B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초록 색깔 길이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둘레랑 같죠. 이렇게 생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길이랑 이거 길이랑 같고 이쪽 밑에 길이는 이쪽 길이랑 같으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그냥 이 선분 길이가 이제 같고요. 그리고 선분일 때가 최소잖아. 그치? 너는 생각을 해봐. 이 길이가 짧아? 초록색이 짧아? 당연히 초록색이 짧아.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 대칭성으로 문제 푼다. 이 정도. 두 번째, 여기서 나온 이 예제 문제는 그냥 2차함수 최대최소로 가면 되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식 세워서 2차함수 최대최소 푼다. 이 정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A가 지금 2번 풀이 갈게요. 2번은 그냥 2차함수 최대최소로 가는 거야. A가 2,2고요. 그 다음에 B가 6,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P, P를 뭐라고 나? P를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A,0이라고 놓으면 돼요.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점 P의 좌표 찾자는 거죠. 자, 첫 번째 AP 제곱 플러스 BP를 직접 찾으면 됩니다. 자, 식 세워볼게요. AP 먼저 AP 빼서 제곱 A-2의 제곱 빼서 제곱 플러스 4 여기까지가 AP 제곱입니다. 두 번째 BP 제곱 갈게요. BP 제곱 B랑 P 보시면 돼요. 두 개 빼서 제곱 A-6제곱 빼서 제곱 플러스 1 끝이야. 이거를 전개하면은 전개하시면 A제곱 두 개죠? 2A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A 여기서 마이너스 12A 더하시면 마이너스 16A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서 4 나오니까 더하면 8 여기서 36 나오니까 44에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식 나오니까 여기서 최대 최소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아래로 블록이고요. 지금 현재 축의 방정식 A값 축에 위치한 이 A값이 두 분의 합이 8이니까 2로 나누면 4. 그래서 A가 4예요. 지금 축방이 A가 4일 때 당연히 최소값입니다. 됐죠? A가 4일 때 최소값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할게요. A가 4일 때니까요. 4, 4, 16, 32 그 다음에 16 곱하기 3이 64가 빠지고요. 플러스 45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얘는 45에서 뭘 빼면 되는 거죠? 31을 갖다 빼면 정답이니까 정답이 13 얘가 최소값. 최소값은 13이고요. P의 좌표는 A가 4일 때니까 P는 몇 컴마 몇일 때입니까? 보니까 A가 4니까 P의 좌표는 4,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1번에 대한 예제는 안 나와 있는데 뭐 그림 잘 공부해서 이제 문제 나오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넘길게요. 그리고 얘들아 181쪽에 펴시면요 12번 나와 있어요. 별표 2개만 쳐봐. 12번 있지? 12번 나와 있어. 별표 2개 치고 거기서 보이는 뭐뭐가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맞아? 거기다가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써놔. 중선 정리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야. 중선은 너네 무슨 말인지 알지? 중선 정리라고 써.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선 정리는 뭐냐면 삼각형이 중선에 관련된 정리예요. 근데 이제 이 중선은 뭐냐면 중선의 개념 자체는 뭐냐?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꼭지점에서 대변이면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중점하고 연결한 선 이게 지금 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선이니까 일단 표현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중선 길이에 관련된 정리예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중선 정리를 뭐 자주 이용하지는 않고 가끔 문제에서 중선 딱 나오면 한 번 정도 딱 쓰는 정리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미지로 요 길이가 A, 자, 요 길이가 이제 B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C, 이렇게가 D. D라고 놨을 때 성립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중선 정리에 의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것이 2배의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진다. 이게 중선 정리입니다. 그렇죠? 중선 관련해서는 일단 중선 정리 나오면 일단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은 거기 지금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좌변하고 우변하고 비교하시는 거라서 이 정도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학상에서 중선 정리 챙겨야 돼요. 잘 챙겨. 자, 넘길게. 내분점, 외분점 할 말 진짜 많습니다. 내분, 외분 일단. 내분점, 외분점 설명 좀 드릴게요.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어. 머리가 아플 수는 있는데 일단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개념부터 좀 가고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공식이 필수는 아니거든. 근데 공식이 필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외우지 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이거 공부는 뭔가 정답이 없으니까 이 내분 외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장단점이 조금 있고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은 하는데 선택은 당신들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식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분 외분 공식이 필수는 아니야. 저는 안 외웁니다. 일단 저는 안 외우는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박박 찍고 막 그냥 안 보시는 분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야. 네가 이 내외분점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쓰지 않고 풀 수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풀 수 없다면 외우세요. 알겠지? 결론은 일단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 얘기해드리긴 할 거예요. 첫 번째, 내분 외분 이제 정의부터 가시면 이런 얘기지. 자, 내분하고 외분입니다. 이제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내분하고 외분은 뭐냐면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이 있어서 두 점을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 있으면 이게 내분점이야. 선분 안쪽, AB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 있으면 이거를 요거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해요. 정의부터 하는 거야, 정의. 그 다음에 외분점은 뭐냐면 외분점은 바깥쪽에서 생겨. 선분 안쪽에서 생기지 않고 연장선에서 생겨요. 연장선에서 이제 선분 AB의 연장선에서 바깥쪽에서 외분점이 생깁니다. 선분 AB의 외분점이에요. 이게 보통 Q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분 AB의 외분점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외분 내분 정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비율을 조금 섞어. 그래서 이제 너네들 첫 번째 외분 내분은 일단 1차적으로는 너네들이 뭘 갖다 공부하셔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공식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그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딱 찍힐 것인가. 작도 못하면 일단 여기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작도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1번 내분 외분은 일단 작도 가능해야 된다. 작도 가능성 일단 여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작도가 됐다면 구체적으로 그 좌표를 구하는 것은 공식이야. 알겠지? 공식인데 대체제는 물론 있어. 대체품은 무조건 있어요. 공식을 모르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너무너무 많아. 알겠지? 근데 보통 그 방법 중에 쓰는 이제 방법이 등분 아니면 닮음밖에 없어요. 도형적으로 덜 접근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건데 등분 또는 닮음 두 가지 이용한다. 요즘 보통 좌표 평면에서 닮음을 많이 이용하고요. 등분을 이용하는 건 수직선 상황에서 보통 등분을 많이 이용해. 그래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그냥 내분점만 확인해보자. 내분점. 제가 이제 내분 외분 둘 다 일단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때 증명을 두 개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없어. 그래서 하나만 좀 증명하고요. 지우개 없어. 자, 볼게. 내분점부터 갈게. 그 내분 공식 보세요. 공식이 진짜 후덜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이 후덜덜한데 어쩔 수 없어.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고 적당히 선택해서 외우세요. 저는 내분밖에 안 외워요 일단. 그러니까 외분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내분하고 모양이 똑같아. 차이는 뭐예요? 뺄셈이냐 뭐 덧셈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증명 과정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투박하고 굉장히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확인하시면 이런 거죠. 자, 비율이 있어. 비율. 보통은 m 대 n 내분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x1이고 얘가 x2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내분되는 이 점을 x1하고 x1하고 x2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q라고 놓고 p라고 놓고 이 p의 좌표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갑니다. 일단 자, 첫 번째 여기에 대응하는 그 x 값이 p인 거야. 그지? 우리는 p 값을 찾을 거야. 알겠지? p 값을 찾을 건데 배운 거 그냥 써먹으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거 뭐라고 표현할래? 대소관계 명확하니까 p-x1 절대값 안 쓰고요. 됐죠? 두 번째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래? x2-p요. 맞죠? 그러면 식은 매우 간단하게 세워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면 돼? m 대 n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m 대 n은 p-x1 대 x2-p라고 비례식이 세워지고요. 비례식을 등식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비례식을 등식으로 가져가니까 자 안쪽부터 해볼게. n 전개하시면 자 pn -x1의 n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요 m 전개하니까 x2의 n에 -m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p였어. 그러니까 이 등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냐면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p 포함한 항들을 이제 모아서 묶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 위쪽으로 올라가봐. 얘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p로 묶을 것이기 때문에 p로 묶여요. p 묶여서 n 플러스 n으로 갈게요. n 플러스 n 이렇게 가.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우변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x2의 n에 자 플러스 x1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기 이제 써 있는 거는 이게 mx2, nx1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양변 p 플러스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따라서 p의 좌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더라?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의 x1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건데 이거를 그냥 모양 자체를 막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확인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 n 대 n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n 대 n의 비율이 있을 거고 좌표는 이게 지금 x 좌표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x1하고 x2 이거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써야 되는 x 좌표는 두 개야. x1하고 x2가 있죠?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처음에 오개념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 이상해. 어디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순서는 제가 이걸 알려드릴 때 이 뜻 자체는 뭐냐면
A가 x1이고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A가 x1이고 B가 x2일 때 내가 구한 저 내분점은 뭐냐면 자, 선분 AB에 이것의 자, M 대 N 내분점이에요. 개념상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순서 맞춰서 M 대 N 순서 맞춰서 M 대 N 넣으시고 이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 선분 AB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분 BA일 때랑 달라.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얘를 약간 시점 종점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점이고요. 얘가 끝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순서는 시작점이고 끝점이고 내분점 P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멘트를 딱 읽으면은 그림이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순서상 A가 있고 B가 있어서 자 이게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시작해서 P 찍고 순서가 이렇게 돼. A, P, B 순서야. 알겠지? 이게 처음에 헷갈려 너네들. A에서 P로 갈 때가 M이에요. 됐죠? 이거 비율이 M, 이거 비율이 M이야. 됐어? 개념이 이거야. 그러니까 A에서 P 그리고 딱 B 도착하는 게 비율이 M 대 N이란 소리예요. 이게 처음에 헷갈리면은 이게 계산 공식을 딱 적용하고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분점은 문제가 없어. 알겠지? 내분점은 어차피 좌표끼리 더하는 거라서 합밖에 없어요. 합밖에 없어서 빼는 순서가 빼기가 없잖아. 상관이 없는데 외부는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요. 빼기가 들어가니까 순서가 중요해서 갑자기 막 뒤집어 엎어져. 보통 너희들 이제 문제 딱 풀면 외분점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똑바로 잘 인지를 못하는 거지. 일단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알겠죠? 순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좌표 딱 써놓고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곱해가지고 더한다가 분자 쪽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사용하죠. 뒤쪽에 문제 풀 때 이거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등분을 조금 이용한다는 거는 일단 외분 공식까지 얘기한 다음에 작도를 좀 쉬었다가 해볼게.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하게 끊길 것 같거든요. 외분까지만 얘기할게. 외분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쉬워. 너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참고 보세요. 참고.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에서 n 대신 마이너스 n 대 1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순서 잘 기억하라고 했어. 일단. 그래서 그 외분점은 보통 q로 표현을 하고요. 외분점 q로 표현할 때 외분점의 일단 식은 n 대신에 마이너스 n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빼기로 바뀌는 거예요. 빼기. 그런데 너네들 나중에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작도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이거 점을 찍어볼 거거든요.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찍어볼 거예요. 찍어볼 건데 그 찍으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를 시켜드릴게. 이거는 왜 더하고 이거는 왜 빼는지. 이거를 작도를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죠? 왜 좌표끼리 이건 더 빼야 되고 이건 왜 더해야 되는지. 됐죠? 그 정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렇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끊기네. 20분까지지. 좀만 더 설명해 줄게요. 여기 밑에 아래쪽 내려가봐. 일단은 내분 외분은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외분점 찍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밑에 그 무게중심까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너네 그 위쪽에 2번에 2번 확인해봐. 거기 이거 중점이잖아. 평균. 이거 챙겨야 된다 얘들아. 밥 먹듯이 쓸 거야. 중점을 구하는 거는 평균값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그 외분 내분점 찍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제가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 쪽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무게중심 좌표는 일단 결론부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무게중심 좌표는 세점 평균이야. 알겠지? 세점 평균. 중점은 2점 평균이지? 2점의 중점은 2점의 평균인데 무게중심은 3점의 평균이야. 그래서 그걸 보이는 과정은 여기다가 그냥 잠깐 그냥 확인만 할게요. 너네들 그 배웠던 것 좀 써먹으라는 얘기인데 사용하는 건 내분 공식 써요. 내분 공식 쓸 거예요. 이거 쓸 건데 봐봐. 그 중등 도형에서 무게중심이 갖는 성질 2가지 정도 크게 좀 중요했던 게 2개 정도 있었죠? 뭐랑 뭐 있었지?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져? 일단 무중은 세 중선의 교점 맞지? 중선으로 만들어진 거죠? 세 중선. 얘들아 너네 삼심 챙겨야 돼. 삼심이 뭐 있어요?
무게중심, 외심, 내심. 맞지? 세 개는 무조건 챙겨야 돼. 개념 헷갈려서도 안 돼요.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세 중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선 하나만 딱 긋을게요. 찍 긋고 중선 3개 그을 수 있으니까 세 중선을 갖다 긋는다라고 치면 교점이 하나야. 여기가 무게중심이거든요. 이렇게. 맞죠? 여기가 무중이죠. 성립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넓이가 몇 등분 된다? 넓이가 몇 등분 된다? 이거 6등분 된다. 이게 넓이 관련된 성질이고 두 번째 중에 했던 게 뭐지?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눠? 2대 1로 나누지. 그래서 이거 쓸 거야. 이거 2대 1로 나눈다 성질 쓸 거고. 그래서 이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여기 점을 A라고 잡고 여기 점을 M이라고 잡으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좌표는 이렇게 읽혀지는 거야. 선분 AM을 비율이 2대 1이에요.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이렇게 잡혀요. 그게 무게중심인 거야. 그치? 그래서 보이는 과정은 얘로 보입니다. 보통. 그죠? 과정 잘 이해하세요? 설명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요. 그 M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M 찾을 때 이렇게 갑니다. A를 세팅을 이렇게 x1, y1 B 세팅을 x2, y2 그 다음에 C는 x3, y3로 가요. 그러면 M 좌표는 어떻게 뽑으면 돼? 불러봐. B랑 C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뽑아요?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뽑으면 되지? 맞아? x2 더하기 x3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뽑으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A랑 M의 2대1 내분점 구하는 공식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비율이 일단 2대1이고, 비율이 2대1이고, 순서가 A의 좌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의 좌표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 좌표가 뒤에 나오면 되니까 M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 이거? 2분의 이렇게. 얘들아 x의 계산은 y쪽 계산이랑 똑같을 거니까 앞에 거 x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y쪽 계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내분의 이제 공식을 갖다 쓰시면 자, 무게중심의 이제 좌표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쪽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율이 2대 1이죠. 내분은 합이에요. 합. 2 플러스 1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두 개 곱한 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근데 그 두 개 곱한 게 x2 플러스 x3이에요. 이렇게 곱해서 들어와야 돼요. 플러스 x1이죠? 이렇게. 이게 x 좌표. y 좌표도 똑같을 거야. y 좌표도 똑같이 계산이 될 거니까 2 플러스 1에 y2 플러스 y3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y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 좌표예요. 2대1 내분점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게 뭐예요? 결국 세점 평균이다. 이거는 x2 플러스 x3가 되고 이게 3분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에 y 좌표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3으로 나눈다. 세점 평균.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찾아요? 세점 가지고 찾는다. 세점 평균을 갖다가 구한다. 됐지? 요렇게. 출제가 잘 됩니다. 일단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요. 이 무게중심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저 무중이 시험에 나올 적에는 좌표 평면과 버무려지면서 뭐가 나와요? 세점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이건 안 나와. 알겠지? 어떻게 나올까? 무중을 미리 문제에서 줘요. 무게중심이다. 좌표가 이거다 주고 요거 좌표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조금 쉬자. 힘들지? 쉽시다. 제가 일단 설명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내분 외분 찍어볼게요. 알겠지? 내분 외분 몇 개 찍어보면서 연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해볼게요. 좀 쉽게요. 그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외분 내분을 좌표 평면에서 일단 물어보고 있어서 계산을 그냥 2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예제 1번부터는 예제 1번. 자, A 좌표랑 B 좌표 뽑으셔야 돼요. A 좌표, B 좌표 뽑으시고 A는 1,4 그 다음에
B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인 건데 이렇게 뽑으세요. 그 다음에 A, B를 1대3 내분 그리고 외분 PQ 이렇게 PQ의 중점 찾는 거니까 P 찾고 Q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원하는 건 이래요. 첫 번째 A, B를 잘 보셔야겠네요. 1대3 내분 외분 이거 찾는 거죠. 내분하고 외분 찾기. 그래서 얘가 P고 얘가 Q일 때 PQ 중점 찾기. P 찍고 Q 찍어서 평균 구하기 뭐 이거죠 지금. 그럼 순서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잘 보면은 일단 내분하고 외분은 공식의 구조가 뺄셈하고 덧셈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할 거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비율이 1대3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지? 비율 쓰시고 계산은 두 번 하는 거라서 첫 번째 X좌표 뽑고 Y좌표 뽑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근데 X좌표는 순서 맞춰서 가세요. A 이렇게 되는 거지. A 내분 외분 PQ 찍고 도착이 B니까 이 비율이 1이고 이 비율이 3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X좌표가 A가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서 A의 X좌표가 1이고 이거는 뒤쪽에 B의 X좌표 마이너스 7 뽑고 1,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꼽아놓고 일단 공식 적용은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에 X좌표 적용할 때 분자 쪽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내분점 먼저 뽑을게. P는 내분은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3이 분모가 되고요. 자, X쪽 이제 계산은 대각선 곱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끝. Y쪽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 Y쪽은 Y쪽 좌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쪽 좌표는 똑같이 4분의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2 바로 닫으면 되겠지. 이게 내분점입니다. 계산 좀 해볼게요. 그 이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P는 X좌표가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니까 이게 내분점. 외분 갈게요. 외분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 뺄셈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외분점 Q는 일단 3 빼기 1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3 빼기 1분의 이거 계산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여기 빼기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7 빼기 3 이렇게 그리고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빼기 12 이렇게 바뀌는 거지. 계산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5, 2분의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전기 좀 뽑아놔요. 됐죠? 이렇게 중점으로 봤어요. PQ의 중점으로 봤으니까 이제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뭔 소리죠? 무슨 소리 났어? 진짜 노이로 재우겠네 진짜. PTS 진짜 엄청 알고 3시간 찍었는데 타임랩스로 32초 나오면 진짜 얼마나 헛다른데 이게. 중점 구할게. 평균 구하시면 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지. 마이너스 3,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정답이 마3, 마3 나오네. 틀렸어. 뭐가 틀렸어? 아씨 1 빼기 3이야. 3대 1이 아니라 1대 3이지 얘들아. sorry. 플러스로 가는 게 맞아요. 중점 다 틀렸네. 평균 구합시다. 2개 더해서 2로 나눠. 4니까 2, 더해서 2로 나눠. 5. 이게 된다. 됐습니까?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2번 갈게요. 이번에 활용 쪽 보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계산 패턴 본 거고 예제 2번에서 활용 정도 보시면은 내분하는 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내분점을 작성한 다음에 1사분면의 조건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가볼게요. 예제 2번.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4,1이고요. 그 다음에 AB를 이게 조금 특이해. T 대 T-1 내분이에요. 1 마이너스 T 내분. 내분점 P라고 할게. 요게 내분점이 1,4분면 위에 있다. 자, 요거 확인할게요. T에 대한 조건 포지션에서 T 값의 범위 뽑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내분 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내분 공식 할게 그냥. 이 비율이 T 대 1-T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A 좌표 뽑으시고 바로 갈게요. 아까 해봐서 연습해봐서 알지? X 좌표 띠게 뽑고 Y 좌표 띠게 뽑으니까 순서가 선분 AB죠? 이게 좀 중요한데 선분 AB를 요거를 자 내분하는 거니까요. A 좌표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2,4 그리고 B 좌표는 4,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내분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요. P 뽑을게 바로. 자 P는 두 개 더하는 겁니다. 두 개 더하면 1이에요. 분모 어차피 1이에요. 1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4T 마이너스 2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아요. 1분의 Y쪽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T 플러스 4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P가 이게 정리가 되기를 6T 마이너스 2, 이쪽은 4 마이너스 3T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1,4분면일 거면 X랑 Y 좌표가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를 설정을 딱 하면 T의 범위가 나와요. 첫 번째 거 풀면 2가 넘어가서 6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3분의 1초가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요. T가 넘어가서 3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3분의 4T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T의 범위는 따라서 T의 범위는 3분의 1초과 3분의 4 미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쪽에 범위 하나 체크가 안 되네. 여기 이거 비율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상. 근데 비율이 마이너스 2대 3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식 우리가 다룰 때에는 길이 조건을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율이 이제 양수 조건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자 추가 조건이 이거네. 요거랑 요거가 둘 다 양수가 된다. 이거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다. 비율이 0대 1 이거 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범위는 이거랑 연립부등식을 저거랑 해주시면 돼요. 저게 자 요거 처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초가 T 1 미만 이거죠. 그러니까 얘랑 연립부등식 딱 해주면 3분의 1초가 T 값이 1 미만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거 두 개 연립이에요. 정답은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셀수 T의 범위. 그러니까 T가 3분의 4가 들어가면 얘가 그냥 음수 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제 3번 쪽 볼게. 삼각형 ABC 무게중심 좌표. 그러니까 무게중심 좌표 주고 나서 일단 세점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계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뭐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무게중심 세점평균의 값이 4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세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체크할 만한 게 요거 2번 체크할게요. 1번 그 무게중심 좌표 가지고 A 찾고 B 찾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잘 하니까. 근데 2번은 조금 의미가 있어. 2번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중점을 찍어서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더라도 똑같이 나온다. 이게 성질인 건데 이거를 약간 좀 일반화된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3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각변의 중점을 찍어. 각변의 중점을 찍어서 안쪽에 삼각형을 또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똑같이 위치한다. 야 그냥
중선 C 됐잖아요. 요 무게중심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얘가 무게중심이 되고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도 얘가 무게중심이 됩니다거든요. 이거는요.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건 조금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이거는 이게 지금 중점이 찍혔을 때야. 지금 여기가 길이가 다 이렇게 짜게졌을 텐데 이게 원래는 어디까지 일반화가 가능하냐면 쪼개지는 비율 요 내분점이죠. 이게 선분의 내분점인데 이 내분점의 비율이 똑같으면 다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m 대 n을 이렇게 잡아요. m 대 n 이렇게 잡아요. m 대 n이고 m 대 n 잡아요. 그리고 m 대 n 잡으면 이 비율이 다 똑같은 점을 내가 내분점을 찍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약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분점 딱 잡고 여기도 m 대 n 순서대로 내분점 딱 잡으면 안쪽에서 생기는 이 삼각형이랑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무게중심 일치예요. 됐죠? 약간 이게 일반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녀석의 특수한 경우를 갖다 보는 거죠. 이게 1대 1일 때를 본 거야, 그냥. 됐지?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무게중심 그냥 일치한다. 그냥 똑같은 내분점, 그 비율이 똑같게 이게 점을 갖다 찍어서 안쪽에 삼각형을 만들면 무게중심은 똑같아진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 시험 문제가 가끔가다 물어보는 거 같아요. 가끔가다 이거 막 2대1로 막 주고 그러거든요. 2대1, 2대1, 2대1 막 이렇게 주는데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으면 돼요. 그렇죠? 결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랑 정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1번이랑 정답이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니? 2번에 무게중심 좌표 1번이랑 다른 문제구나 지금. 그냥 원래 A, B, C의 무게중심하고 같아집니다. 구해보시면 제가 따로 계산 안 할게요. 거기 다른 풀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른 풀이 확인하시면 진짜 중점의 좌표를 갖다 찾아가지고 그것의 무게중심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0이 나오는데 위쪽에 2번 풀이 확인하시면 위쪽에 그냥 첫 줄부터 시작하고 있죠. A, B, C의 무게중심하고 DEF 무게중심이 일치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그냥 문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인정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넘어갈게.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사각형의 중점의 활용 쪽 볼게요. 중점 활용은 그냥 그 중점 일치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다. 그냥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갖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형사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중점 조건 활용하는 건 이거예요. 사각형을 이거를 평사로 만들고 싶으시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는지를 갖다 체크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2등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서로 2등분을 시키면 이렇게 2등분을 시키잖아요. 얘가 평사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제 약간 돌려서 보면요 이런 얘기죠. 이 두 점의 중점이 맞죠? 이 뒤쪽에 이렇게 두 점의 중점과 일치.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의 점 두 개로 중점 구하는 것과 이 점들 두 점을 가지고 중점을 구하면 중점이 일치된다. 그냥 이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제 이거 빨리빨리 활용하실 때에는 진짜 중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평균이 같은 거잖아. 평균이 같은 거면은 평균이 같다는 당연히 평균은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니까 그냥 좌표의 합이 같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합이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생각이야. 그러면 A랑 B 좌표랑 C 좌표, D 좌표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2,-7 여기 A부터 보는 거예요. -3,4 그 다음에 5,6이고 그 다음에 X,Y인 건데 이게 A, B, C, D가 순서대로 여기가 A고 B고 C고 D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일단 사각형 만들었을 때 평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자, 좌표 합 보는 거야.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얼마야? 7이지. 7이니까 얘랑 얘를 더했을 때도 7이 나와야 돼요. X 얼마야? 10. 그래야 평균이 같아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랑 얘랑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y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평균 활용은 이렇게 합니다. 평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여기 볼게요. 요거 좀 잘 챙기자, 알겠지? 그 필기는 이렇게 해놔. 가계 이등분선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가계 이등분선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각 이등분선이 있고, 두 번째 외각 이등분선이 있는데, 단점을 이렇게 잡는 게 편합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결론도 일단 알려드리긴 할게요. 결론도 이제 첫 번째 내각 이등분선 보면 내각 이등분선은 거기다 그냥 써놔. 당연히 내분점 관련이에요. 내각 이등분선은 당연히 내분점 관련이에요. 그래서 체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서 네 각 중에 하나를 이등분, 이렇게 이등분을 하는 건데 여기 길이 조건이요. m이라고 놓고 여기를 길이를 n이라고 놓으면 이 점의 정체가 뭐냐 이제 이거예요. 이것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점의 정체는 선분 BC를 왜요? 이거랑 이거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n 대 n이니까 결국 이 점의 이제 이름은 BC의 m 대 n 내분점이 된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분점도 확인해 보시면 외분점도 똑같아요. 그냥 두 번째, 자 외각 이등분은 당연히 외분점 관련이요. 당연히 이제 외분점 관련인데, 근데 외각 이등분 사실 잘 못 보죠. 외각 이등분 쪽이 조금 그림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 보시는데, 이 정도 볼게요. 삼각형이 있어서 이쪽의 연장선의 외곽이에요. 이게 외곽인 건데 이것의 이등분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쪼개진 겁니다. 각도 두 개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쪽 보셔야 돼요. 여기 길이가 여기가 m이고 이쪽 길이가 n일 때 m 대 n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m 대 n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죠. 그러면 이 점의 정체가 뭐야? 이제 봤을 때에는 삼각형 A, B, C일 때 이 점의 정체는 BC, 선분 BC의 n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얘의 정체는 선분 BC의 자 이것의 n 대 n 외분점이 되는데 약간 이제 결론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외분 안 써요. 알겠죠? 일단. 수학에서 외분을 일단 써본 적이 없어. 거의 써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외분 사용해봐 이런 문제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외분은 왜 사용하지 않냐면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로워. 뺄 때도 순서 생각해야 되고 되게 까다로우니까 관점을 내분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외각 이등분선은 외분점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분 관련해서 읽으시면 이게 n 대 n 외분점을 읽히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는 거야.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뭐냐면 외분 문제는 보통 제가 내분으로 바꿔서 풀어요. 외분 문제는 보통 이제 내분점으로 바꿔서 푸는데 이거 관점을 바꾸는 이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야. 결국 같은 말이고 같은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읽는 거죠. 이 점을 읽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점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간단해. 바깥쪽에 있는 점을 외분으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얘가 n이고 얘가 n의 비율을 가지면 여기는 당연히 n-n의 비율을 가져요.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읽히냐면 내분 관점에서 선분, 자 여기를 q라고 놓으면 선분 bq를 이것에 자 n-n 대 n 내분점이 되겠지? 이렇게 읽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외분을 애초에 좀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효율성을 조금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많이 어떤 많은 정보를 이제 뇌 속에 주입하는 게 일단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외분점은 저는 활용을 잘 안 하는데 일단 내분 쪽으로 다 돌려서 문제 풉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그 문제 좀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D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D의 좌표가 어떻게 읽히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그냥 문제 작성할게. D의 좌표, D는 D의 정체가 뭐야? 라고 봤을 때 필요한 거는 일단 AB 길이랑 AC 길이가 필요해요. 이쪽. 여기랑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지. 길이를 먼저 찾으셔야겠네요. 그러면 좌표 A 확인하시고요. 3,5예요. 그 다음에 B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1,1이고 C 확인하시면 9, 마이너스 1이죠. 찾아야 되는 거는 지금 선분 AB 길이랑 AC 길이에요. 그래서 AB 길이 제곱을 확인할 거고 AC 길이의 제곱을 확인해서 길이를 실제로 찾을 겁니다. 비율 찾아야 되니까. 자, 빨리 가볼게요. 빼서 제곱 16, 빼서 제곱 16. 두 번째 AC 갈게요. A랑 C 보셔야 돼요. 빼서 제곱 36, 빼서 제곱은 36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 AB 길이는 자 얘는 여기에 루트 씌우시면 되니까 16 루트 2고요. 30이니까 4 루트 2. 두 번째 얘는 70인데 36 곱하기 2라서 6루트 2예요. 자 AC는 6의 루트 2 따라서 AB 대 AC는 4루트 2 대 6루트 2니까 2대 3 비율입니다. 2대 3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 빨간색이 결론이에요. 아 D는 선분 BC. 자 이것은 선분 BC 맞죠? BC의 2대 3 내분점 이렇게 읽힙니다. BC의 2대 3 내분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고 D 좌표를 바로 뽑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D의 좌표 뽑아볼게요. D의 좌표는 내분 공식 쓰는 거예요. 2대 3 내분이니까 5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거지. B를 바로 2대 3 위쪽에다 쓰면 돼. 2대 3 쓰고 B랑 C 반점으로 보는 거니까 BC 요거 두 개랑 엮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 조심하세요. 알겠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보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오른쪽에다 갈게. 여기 비율이 2대 3이고 일단 B좌표 먼저 보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어야 돼요. 세로로 적어야 돼요. X좌표 먼저 보자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 Y좌표 보자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고 C좌표는 9,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곱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다가 조금 더 작성을 좀 컴팩트하게 여기다가 합시다. 그리고 5분의 자, 대각으로 곱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2 18이고 3 빠지니까 15 이렇게 자 5분의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2에서 3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잡고 앞에 거는 3 떨어지는 거죠. 3,3분의 1 3,5분의 1 3,5분의 1이 내분점 그러니까 즉 D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계산량은 조금 많다. 아무래도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분 공식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외우지 않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을 거라면은 좀 닮은 쪽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 BC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B가 여기 마 1,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 1이에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는 보세요. 2대 3이에요. 맞지? 2대 3내분이죠? 2대 3내분이고 네가 원하는 좌표가 여기가 D인 거예요. 됐죠? D 좌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식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직각 삼각형에서 닮음 이용하는 겁니다. 수선 내리시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시면 돼요. 됐죠? 이 직각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2대 3이니까 수선 찍 받고 수선 찍 받으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2대 3 이 정도 보시고 이렇게 2대 3 보시면 돼요. 2대 3 이렇게 비율. 여기도 2대 3 비율. 됐지? 그러면 그러니까 뭘 찾으시면 되냐면 길이 조건만 찾으면 돼요. 길이 조건. 보세요. 여기 x좌표가 9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길이가 얼마야? 10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길이가 10이죠? 그럼 이거는 2 플러스 3, 5등분이에요. 그죠? 5등분이니까 길이가 어떻게 짜게져?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로 쪼개주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게요. y좌표 쪽 차이 보시면 여기 마 1이고 여기 1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가 2칸인 거예요. 맞죠? 2칸인 거니까 두 칸을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길이를 5등분 하는 거야. 5등분 한 것 중에 2칸이니까
여기가 일단 이렇게 5개로 쪼개지는 게 맞고 실제로 이쪽 길이를 2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9에서 6을 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계속 이제 구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한 칸이 지금 2가 5등분 돼 있는 거니까 한 칸이 5분의 2야. 5분의 2가 두 칸 빠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어떻게 하시면 되지? y좌표 1입니다. 지금 1에서 5분의 4를 빼시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좌표값은 3,5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공식 이용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조건 닮은 거로 가시면 나와요. 됐습니까? 넘어갈게. 넘기시고요. 아유, 진도 급하니까 진도 빨리 나가요. 직방 쪽 가겠습니다. 너네 내분은 크게 뭐 의미를 많이 안 둬도 돼. 저도 분명 얘기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외분 공식, 내분 공식 쪽으로 집요하게 물어보면 공식을 안 쓸 수는 없어. 근데 전 일단 안 해요. 전 일단 사용도 안 해. 그 외분 대분 공식 사용도 안 하고 무조건 닮은 공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데, 공부할 때는 이제 일단 외워서 적용하는 것도 좀 해보고, 작도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풀어보고, 닮음으로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좀 직방 쪽 볼게요.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주제가 바뀐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도형의 방정식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좌표평면에 대한 기본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지금 끝난 거고 뒤쪽에 여기 직선의 방정식부터 보시면 돼요. 직방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구별부터 먼저 할게. 너네들 일단 첫 번째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같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시도를 이렇게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직방은 다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좀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1차 함수와 직방은 다른 거야. 그럼 어떤 게 조금 더 큰 개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죠? 1번 직방 형태의 일반형을 먼저 잡죠.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됐죠? 대신에 조건이 들어있어. 이게 직선이 되려면 a랑 b만 신경 쓰면 돼. 여기 y예요. a랑 b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좀 할게요. a가 0이 되지 않거나 적어도 하나가 0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은 이렇게 할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루진 않으니까요. 적어도 하나가 a, b 중 적어도 하나는 not 0이야. 사실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이 말뜻이 결국 세 가지 가능성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a가 0이고 b가 0이 되지 않은 이런 가능성을 먼저 주는 거죠. 그럼 저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x가 사라지고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되는데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가 0이 되지 않으니까 y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고요. 얘는 결국 y는 마이너스 b분의 c 형태로 일단 고쳐줄 건데 얘는 무슨 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라고 봤을 때 x축의 평행 직선이라는 거예요. x축 평행이라는 거고요. 분류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2번 a가 이번에 0이 되지 않고 b가 만약에 0이 된다고 치면 이번에 y쪽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c는 0이 될 건데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축의 평행직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y축 평행직선이라는 거죠. 됐죠? 구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3번이에요. A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것은 1번 상황과 2번 상황 포함하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았지? 둘 다 0이 아닐 때 남았어.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차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를
y 빼고 나머지 싹 다 넘겨서 양변 b로 나누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형태가 되면서 얘가 1차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직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x축 평행 직선, y축 평행 직선 또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1차 함수 느낌. 약간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직방은. 됐죠? 일단 구별했고요. 너네 여기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직선 방정식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일단 체크하는 거는 진짜 요 정도 할게. 1번 모르면 일단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일단 알겠지? 1번 따로 언급 안 합니다. 알겠죠?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는데 1차 함수식 못 세우시면 일단 답이 없어요. 알겠죠? 우리의 공부 대상이 아니야.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2번 봐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이제 직선의 방정식 별표 2개 치세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2번으로 갑니다. 알겠죠? 3번은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3번은 외우는 거 아니야. 3번은 그냥 2번이야.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너네 그 기울기 찾을 때 점 몇 개 필요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게요. 기울기 찾을 때 점 필요한 거 몇 개? 기울기는 점 몇 개 필요? 점 2개 필요. 그래서 점 2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 그럼 m값, 기울기 m값이 나오죠? 그럼 2번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2번하고 3번이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너네들이 자연스럽게 뭘 찾게 돼 있어? 지나는 한 점 찾게 돼 있고 기울기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은 구태여 외울 필요 없습니다. 2번만 딱 외우시면 돼요. 2번. 밥 먹듯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P, Q를 갖다가 지나는 직선을 세우고 싶어. 근데 기울기가 n이야. 그래서 너네 잘 봐.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이거 너네들 그 교재 앞쪽에 항등식 부분 펴시면 이거 내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n값의 기울기 n값에 관계없이 P, Q를 지나는 직선은 m 항등식이야. m 항등식인데 이렇게 세우면 돼. y는 잘 따라오세요.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2차 함수 꼭지점 알 때 식 세우는 거랑 약간 유사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 기울기 n 넣으시고요. m에 대한 항등식 느낌인 거야. 그래서 P, Q를 지나야 되니까 꼭지점을 작성하듯이 작성하시면 돼요. x 마이너스 P 괄호 닫고 플러스 Q 끝. 외워. 알겠지?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y 마이너스 Q는 m의 x 마이너스 P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넘긴 상태에서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됐죠? 우리 이걸로 공부합시다. 됐습니까? m에 대한 항등식 느낌이죠. m에 대한 항등식 느낌이 될 거면 x가 p일 때 여기 날라가고 y가 q예요. 그래서 p, q가 지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점이야. 너네들 요 P, Q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 기울기 m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이 P, Q인 거야. 이런 걸 보고 정점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너네들 이제부터는 어떤 직선을 줬잖아. 문제에서 풀다 보면 이런 직선을 주잖아요. 직선을 이제 주면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기울기 쪽에 분명히 미지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자주 만날 거야. 그럼 뭐부터 확인하냐면 이거를 m에 대한 내림차로 일단 정리해. 그리고 뭘 파악해? 정점 파악해야 돼. 알겠지? 이게 1순위입니다. 일단 직선에 대한 해석은 됐어요? 중등교과 과정 안에서는 직선 보면 뭐부터 파악해요? 기울기부터 파악을 하시죠? 여기서 기울기를 안 줘요. 알겠죠? 기울기 안 줄 거니까 기울기에 대해서 내림차. 기울기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시고 뭘 파악해? 정점부터 찾아야 돼. 알겠지? 직선 풀이의 식은 시작이 정점 파악입니다. 됐죠? 정리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4번도 별표 하나만 쳐봐. 하나만. 이게 사실 활용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는데 그냥 알아두시면은 계산상 유리함을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쳐봐. 처음 나오는 거니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이것의 함수식을 주의할 점만 좀 적을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자, 오른쪽이 중요한 거야. 오른쪽이 여기가 는 1이 아니면 이것의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겠죠? 오른쪽이 반드시 는 1. 는 1이 되어야지 그제서야 이 a랑 b가 한 역할이 절편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확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확인은 왜 간단하냐면
이 식에서 지금 너희들 x절편이 a잖아요. 지난 점 a 넣어보세요. x절편이 a라는 거는 지난 점이 a, 1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a, 0이라고 하는 건데 a, 0 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a 집어넣으면 얘가 1 떨어지고 얘가 0 떨어지는 거지? 지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지나고 0, b도 지나요.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식 세울 때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게 가능해. 이 용도를 확인할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냥 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1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야. 직선식 바로 세워봐. 어떻게 세우면 돼? x절편이 1이니까 1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 3이니까 3분의 y. 이렇게 세우면 돼. 이게 는일. 끝이야.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됐지? 넘어갈게요. 제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2번이야. 알겠지? 2번. 진짜 밥 먹듯이 달달달달 그냥 이제 외워서 이제 활용하는 거 초점 두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직선의 방식 일반형 얘기 안 할게요.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도입 부분은 이걸로 도입했어. 알겠지? 넘어갈게. 기울기 여기 잠깐만 체크할게요. 조금 중요해서요. 지난번에 삼각함수 잠깐 얘기했는데 요거 탄젠트라고 하는 거 있죠. 탄젠트 세타. 세타는 각도야. 알겠지? 각도인데 요거 정의 자체가 뭐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각도 세타일 때 탄젠트 정의가 어딥니까 지금? 밑변분의 높이. 얘가 탄젠트예요. 그 A, B라고 치면은 얘가 A분의 B로 일단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건 정의예요. 근데 이거를 기울기 관점으로 해석할 때는 이 A가 X 증가량이 되는 거고 얘가 X 증가량, 얘가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탄젠트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울기 관련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게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 실제로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이런 거 안 할게. 이런 거 못하면 일단 수학을 할 수 없어. 알겠지? 이런 거 안 할 거고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체크한다. 직선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직선 중에 가장 특이한 직선 두 개를 갖다 공부하시는데 첫 번째 직선은 두 개가 중요해요. 기울기가 1짜리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습니다. 됐죠? 왜요? 이거는 당연히 직각 이등변이 만들어지는 일단 상황이니까. 직각 이등변이 만들어지는 직선이고요. 저 직선이 직각 이등변이 만들어지는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 1대 루트 2 비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죠? 설명서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1대 루트 2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1인 거예요. 직관 끝입니다. 예제 볼게요. 뒤에 설명 더 있네. 요게 진짜 어려운데, 요게 어려운데 거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 좀 할게 그냥. 아니면 예제 먼저 볼게. 애매하게 끊기는 건 싫으니까 예제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193페이지.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 바로 꼽으면 돼 그냥. 여기다 좀 풀이 과정 좀 작성 좀 해보자. A가 5,-8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상,2인데 필요한 건 중점이야. 중점 바로 꼽으세요. 그냥 중점 바로 꼽고 더해서 2로 나눠 평균이지 1, 더해서 2로 나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나고 기울기가 몇 자리? 기울기가 2인 직선 바로 작성합니다. 자, Y는 바로 열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앞에 2를 써 그냥. 그리고 바로 열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꼭지점 좌표 적듯이 x-1 바로 닫고 뒤쪽 마이너스 3 떼시면 돼요. 끝. 이걸 정리하면 나오는 게 직선입니다.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2x 마이너스 끝.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그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좌표평면이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쓱 지나갈 때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됐나? 그러면 저기가 30도일 때에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탄젠트 30이라는 거야 결국은. 3-2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하기 좀 까다로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 한 번만 할게요. 그냥 정삼이에요. 이거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을 2등분 똑 잘라내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삼각형이 30도짜리 여기가 30이죠. 30도짜리 여기는 이제 60도짜리 이거 나오는데 이 왼쪽에서 생기는 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길이 조건을 이제 사용을 좀 해보면은 이런 거지. 비율이 이렇게가 1, 이렇게가 2, 이렇게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해가지고 제가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때 요거 외우라고 했죠. 1대 2대 루트 3 비율 외우시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하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얘가 30도면은 이게 비율기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탄젠트 30도로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탄젠트 30도는 너네들 이미 외웠잖아. 그치? 이게 특수각이니까 30도, 45도, 60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삼각 B의 값을. 그치? 그러면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니까 이 삼각형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그 수선을 갖다 찍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고, 맞아?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이게 직선을 좀 대충 그렸는데 30도는 이제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다 찍 내렸을 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게?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기울기 일단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기울기가 그냥 루트 3분의 1로 준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조건은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루트 3 그 지나는 점점 하나 주니까 식 바로 배웁니다. y는 루트 3분의 1에 자 x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지나는 점 이제 확인하시면요. 플러스 2라고 세우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외분점 줘가지고 외분 공식을 한번 쓰라는 건데 한번 써보자. 비율 먼저 볼게요. 비율이 몇이냐 지금? AB를 2대 3. 2대 3 외분. 외분점 Q라고 놓을게요. 외분점 Q랑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외분 공식을 한번 써가지고 외분점을 찾으라는 거겠지 결국에. 그 A 좌표랑 B 좌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A 좌표랑 이제 B 좌표 뽑아서 갈게요 일단. 1, 마이너스 1 여기 A 좌표예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그리고 비율은 2대 3 외분. 순서대로 갑니다. 외분점 Q는 자 쬐는 순서 이제 지켜주세요. 2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죠. 2 빼기 3분의 자, 이렇게 해서 곱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4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인데 빼기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플러스 3으로 하셔야 돼요. 바로 넣고 여기까지가 자 외분점 Q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3이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지금 누구를 지나는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4 빼기 1 5분의 자 기울기 먼저 찾아요. 기울기 4 빼기 1 5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 마이너스 5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나는 점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는 거야. 정답이 똑같이 나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지나는 점 활용한다. 따라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바로 열고 지나는 점 중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이거 활용할게요. 이거 뒤에 거 x 마이너스 4 바로 닫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됐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가.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활용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활용해도 정답 똑같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주어진 직선의 방식 요것도 한번 보자. 봐봐.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2배니까 자 봐봐. 취지를 잘 보세요. 이거
풀이 과정을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절편에 y절편. 자, x절, y절. 자, 문제 잘 읽어보시면 y절편이 x절편의 2배라는 거는 x절편을 k라고 놨을 때 y절편이 x의 2배니까 2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식을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직선식을요. 그러면 자, 이걸로 직선식 뽑아내시면 자, k분의 x 더하기 2k분의 y 그리고 는 1이야. 는 1. 직선 바로 세워지고요. 이것에 지나는 점이 하나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점이 하나 주어지니까 3,-4를 갖다 집어넣어. 그지? 이것에 지나는 점 중에 3,-4를 갖다 집어넣어서 k를 먼저 찾아요. k를 먼저 찾으면 자, k분의 3 플러스 2k분의 마이너스 4는 1을 푸는 것이고 이게 어차피 k분의 마이너스 2라서 왼쪽이 k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떨어지니까 k 값이 1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나온 k 값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부호하세요. 여기 대입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 플러스 자 2분의 y가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냥 방정식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에서는 이거를 y는 꼴로 일단 고쳐놔서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다음 거.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건 진짜 많이 풀어봤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거 1차 함수 때 약간 응용 문제로 나오는 타입이었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풀이 과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기본 풀이는 기울기가 같다로 푸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 제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일단 자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똑같아야 돼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A랑 C에 대한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야? 선분 AB의 기울기, 이것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싹 다 같아야 된다는 A는 B는 식골 형태의 어떤 연립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다른 풀이도 확인하세요. 다른 풀이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A랑 C를 지나는 이 직선을 찾아. AC 직선을 세워. 직선을 세워서 그 직선 위에 지나는 점 B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풀이 과정도 있습니다. 뭐가 쓰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마다 달라서 어디가 빠를지는 모르겠어. 자, 예제 5번으로 갈게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다. 중선 관련이죠. 삼각형의 어떤 꼭지점을 지난 직선 중에 넓이를 2등분하는 건 중선이야 이름이. 그지? 중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중점 좌표 M 구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볼게요. 문제 볼게. 여기.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보겠습니다.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그럼 중점을 갖다 일단 A를 지나보니까요. 상황은 이렇게 간다. 좌표 도입할 때 이쁘게 도입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야. 너가 좌표가 정확하게 필요한 거면 좌표를 그리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좌표보다는 도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형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도형 쪽으로 일단 보시고 여기 A, 자 여기 B, 이쪽 C로 받고 좌표 평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좌표 갖다 써. 알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3, B가 얼마? 0, 마이너스 2. C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지나고 일단 2등분이 되려면 A를 지나면서 중점 여기 이러한 중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중선을 갖다 구하는 게 문제예요. 중점 좌표 어떻게 뽑나요? 중점 좌표는 평균이야. 여기 M이라고 넣을게. 중점 좌표 평균이니까 2개 더해서 2로 나눠 3, 2개 더해서 2로 나눠 마이너스 1. 이게 중점 좌표가 되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어떻게 한다? 기울기를 먼저 찾아.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4분의 x 증가량이에요. 3 빼기 1 4 y 증가량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뽑아내신 다음에 뭐가 하는 게 문제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는 게 문제니까 직선식 세우겠습니다. 지나는 점은 중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A를 이용하거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되니까 식 이렇게 세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 넣고 바로 열고 자 지나는 점 요거 쓸게요. x 플러스 1 플러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 중선 또한 이렇게 넘길게요. 개수의 부호에 따른 방정식 여기 왜 이렇게 예제가 짜잘짜잘한 게 많이 들어가 있네 지금? 6번 볼게요. 개수의 부호에 따른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A, B랑 B, C의 부호가 다음과 같을 때 지나는 사각형 구하세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빠르게 좀 확인할게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게 A, B, C 부호만 그냥 파악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A랑 B랑 곱한 것이 양보다 크다는 것은 얘네들은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B랑 C랑 곱한 건 0보다 작군요. 그러면 B랑 C는 부호가 다르다인데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이제 그 식을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y는 꼴로 바꾸면 아까 바꿔봤지? b분의 ax 마이너스 c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지나는 사분면은 기울기의 부호랑 y절편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기울기고 요게 지금 y절편이죠. 맞아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기울기 부호 파악하시면 B랑 A 관련이죠. A랑 B는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면 B분의 A는 일단 양수인 건데 앞에 음의 부호가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음수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B랑 C는 애초에 부호가 다르니까 B분의 C는 음수인 건데 거기에 음의 부호가 붙어서 양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절편은 양수고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일단 3, 4분면 안 지나고요. 지나는 사분면이니까 1, 2, 4, 4분면 지난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정점 얘기 좀 할게요. 그 정점 지나는 그게 좀 어려워.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좀 여기서 천천히 좀 이제 나갈게요.